어, 진행을 할게요. 네, 빅챗 3번으로 진행할 주제는요. 플루미로 시작하는 IAC, Infrastructure as Code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Infrastructure as Code가 약간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플루미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플루미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사용하진 않는 툴이라서 대충 IAC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ASC 4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익이고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재학 중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부스트캠프 AI 테크에서 뜬금없이 AI를 공부를 하고 있고 백엔드와 데브옵스, ML 데이터들을 되게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타트업하고 프로덕트 자체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프로덕트 관련된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UX, UI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GitHub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 실습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어, 이거 말고 플루미를 사용해서 3티어 이그젬플을 만들어준 게 있어서 혹시 끝나고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GitHub에 들어가서 3티어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발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는 뭐 따로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뭐 리소스나 뭐 이런 어떤 뭐 네트워크, 하드웨어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EC2 인스턴스의 개념이랑 이제 EC2 인스턴스들을 여러 개 연결하는 로드 밸런서의 개념을 연결해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실습 코드에서는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 발표에서 다룰 것은 IAC의 개념을 훑어볼 건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가 정확히 어떤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또 IAC 중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컨테이너 관련된 그런 툴도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비저닝 툴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 프로비저닝 툴의 한 가지인 플루미를 활용해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를 프로비저닝하고 EC2를 연결하는 실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네, 먼저 IAC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IAC란 이제 기존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설정이나 환경 설정 툴로 관리하던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일일이 수동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방식이었죠. 환경 설정 툴을 직접 만지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스위치 또는 네트워크 선을 연결해 주거나 하던 방식들을 코드 파일로 관리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입니다. 코드 파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버저닝이 되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 소스라는 컨텐츠를 컨피규레이션 파일, 코드 파일 안에 넣어서 서버는 어떻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고 웹사이트는 어떻다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을 해놓으면 이걸 이제 프로비저닝 할 때 엔바이러먼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덕션 코드라던가 아니면 또는 디벨롭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QA나 빌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템플릿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AC가 왜 필요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점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AUSG 슬랙 보시면은 배포하는 날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 배포를 하는 날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배포를 하는 날은 일반적으로 가장 좀 무서운 날 중에 하나죠. 저는 사실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한 개 따온 건데 밤샘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트위터 글을 보시면은 금요일에 배포 안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금요일에 배포하면은 바보다. 약간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포하는 날에는 아무리 피처를 열심히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피처랑 이전 피처랑 잘 돌아가느냐 또는 뭐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얼마나 잘 CI/CD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포 날만 되면 깨지는 서버가 되게 일쓰고요. 또 업데이트를 한번 잘못했다가 롤백하려고 예전 설정들을 다시 복구하는 길도 너무너무 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배포하는 날에 굉장히 좀 두려워지는 업데이트를 좀 꺼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리 매뉴얼을 만들라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면 배포를 하기 너무 힘드니까 PPT 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누르는지 이런 거 좀 적어두면 되잖아.
뭐 인스인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이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게 PPT에 그림 갖다 붙이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오른쪽 보시면은 AWS의 이전 화면이고요. 몇 년 전, 10년 전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쯤 화면이고 밑에 거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화면인데 콘솔 화면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뿐더러 또는 콘솔 화면에서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추적을 하는 툴들을 따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뭐가 바뀌었는지 정확히 내가 지금 어떤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커다란 시야에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AWS는 이전 화면과 지금 화면 같은 걸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PPT도 버저닝 돼서 올라오는 것이 실무라고요. 네, 실무가 좀 무섭네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코드 파일로 정리하면은 사실은 버저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정확히 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AC가 있으면 인프라 상태를 버저닝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인수인계도 쉽고 코드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코드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성에 협업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협업을 하듯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사람이 맡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걸 어떻게 고칠 건지 같은 거를 이제 뭐 빗버켓이나 아니면은 뭐 GitHub 같은 데 올려가지고 코드를 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구성 자체도 협업이 가능해진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IAC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IAC의 어떤 형태들을 형태들을 나타내는 이런 이미지를 두 장 준비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고 어떻게 보면 IAC의 1세대 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특히 지금 디자이너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툴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리소스들이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이슨 파일로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템플릿 내부를 보시면은 여기 시큐리티 그룹 또는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어떤 리소스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들을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컨피규레이션들이 다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건 테라폼 파일이고요. 테라폼도 또 대표적인 IAC 툴이죠. AWS 인스턴스를 어떤 머신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드는지 또는 어떤 태그를 넣어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시코프의 공식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게 IAC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IAC 툴을 찾아보자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한 서너 개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못 들어보신 것들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니까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지만 셰프나 앤서블, 도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테라폼 같은 것들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셰프나 앤서블 같은 거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로 많이들 사용했었고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테라폼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유명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커나 쿠버네티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IAC 툴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플루미,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플루미나 퍼펫, 베이런트, 패커 같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데브옵스 개발자 로드맵의 한 부분을 따온 건데요. 데브옵스 개발자 로드맵이라고 그 데브옵스도 있고 백엔드도 있고 프론트 개발자 로드맵도 있죠. 네, 데브옵스 개발자 로드맵 보시면 코드로 인프라 관리라는 파트를 이렇게 따로 떼어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총 4개의 항목으로 IAC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두 개가 묶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다음에 환경 구성 관리,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 그다음 인프라 프로비저닝 툴. 그래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OS 단을 다루는 어떤 그런 IAC 툴들이고요.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지금은 거의 산업 통일을 한 상태죠. 그 다음에 환경 구성 관리와 인프라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 환경 구성 관리는 지금 앤서블이 업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셰프가 원래는 점유율 1위였었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앤서블이 1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툴은 인프라 프로비저닝 툴. 그래서 여기에서는 테라폼과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플루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AWS 이외에 다른 플랫폼에도 몇 가지가 더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테라폼입니다. 테라폼이 지금 업계에 약간 골목대장 느낌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살펴볼 건 플루미인데요. 먼저 프로비저닝 툴이라는 것은 인프라 리소스 정의 또는 구성, 정의 및 구성, 그래서 즉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프로비저닝을 수행해주는 툴입니다. 리소스라고 하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EC2 인스턴스나 RDS라던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어떤 컴퓨팅 자원들, 리소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행위인 프로비저닝을 수행해주는 툴이죠. 그래서 플루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프로비저닝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은 프로비저닝 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테라폼, 플루미, 지금 다른 플랫폼의 거는 적지 않았는데 AWS에도 최근에 나온 CDK라는 것도 있죠. CDK도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은 여기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1세대 툴이고 나머지가 2세대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뭐 제이선이나 뭐 템플릿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초기에 나왔던 IAC 형태고요. 테라폼이나 뭐 그 클라우드 CDK나 플루미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 테라폼과 플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요. 플루미와 CDK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나 고나 JS, TS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통해서 프로비저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 알아볼 것은 플루미입니다. 플루미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프로바이더를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큰 장점 중에 하나죠. AWS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기업에서 하나의 어떤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뭐 MSA 같은 걸 도입한다던가 하는 기업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각각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멀티 프로바이더를 지원한다는 게 그런 기업에서는 조금 어, 조그맣게 이렇게 플루미로 바꿔나갈 수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전부 다 플루미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테라폼에 비해서 지금은 비록 이용자가 좀 적은 편이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주목받고 있는 툴이고 레딧 등지에서 지금 굉장히 좀 핫한 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고나 JS, TS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라든 러닝 커브로 개발자들이 인프라 구성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툴들과 랭귀지들을 다 지원하고요. 지금 지원은 굉장히 많죠. 아직 그 서비스 자체가 성숙하진 않았고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큰 툴이라고 생각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습해 볼 거는 플루미로 ELB 프로비저닝 하기인데요. 원래 핸즈온을 약간 기억을 했었는데 핸즈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미 적어둔 그런 코드들을 조금 보면서 플루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할 거고요. 저희가 만들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한 대를 만들고 그다음 EC2 인스턴스 여러 대를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리스너로 헬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ELB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볼 거고요. 이 실습 전에 원래는 AWS CLI와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그다음에 플루미 설치를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ASG 50입니다. 맞습니다. 네, 플루미 튜토리얼로 들어와서 플루미 튜토리얼 새로 어떤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ELB라고 이미 만들어둔 코드가 있는데 저희 일단 플루미로 색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그냥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빈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플루미 new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돼요. 플루미에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new라는 명령어랑 그 다음에 new라는 명령어랑 그 다음에 업이라는 명령어랑 그다음 디스트로이라는 명령어 세 개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플루미 사용하는데 아무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new라는 것을 사용하려면요, 이 비어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이렇게 각 프로바이더와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저도 있고 뭐 GCP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AWS의 파이썬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네임 같은 거를 정하라고 하는데 그냥 프로젝트 네임을 그냥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디스크립션 아무거나 만들어주고 이 스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스택이라는 개념은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도
디벨롭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컨피규레이션 프로덕션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는 QA 환경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리소스들을 조금 뭐 버전 또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배포 단계에 따라서 구별을 해놓은 일종의 브랜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에서 이 스택을 나눠가지고 각각 컨피규레이션을 스택 환경에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 그 컨피규레이션을 바탕으로 실제 배포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리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리전인 AP 노스 이스트 2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밴브부터 버추얼 ENB 가상 환경부터 먼저 만들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가상 환경 구성이 끝나고 나면은 몇 가지의 파일들이 생기는데 이 파일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미리 짜둔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면은 이렇게 플루미, 데브, 야멀, 그다음에 플루미, 야멀, 그다음에 메인 파이, 리퀘어먼트, 그다음 밴브가 있죠. 가장 먼저 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루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밴브 파일이고요. 이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플루미 파일들이 있습니다. 플루미와 플루미 AWS 같은 것들을 다 깔아놨죠. 저희가 원래 깔려있던 건 플루미밖에 없었는데 플루미 AWS 파이썬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 설정을 해주고요. 물론 이 패키지들은 전부 다 리퀘어먼트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플루미 야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 전체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입니다. 그래서 플루미 야멀 보시면은 네임은 프로젝트고 런타임에서 파이썬을 사용하고 버추얼 MV의 이름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디스크립션도 되어 있고 프로젝트 전체의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할 때 이 파일을 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데브 스택을 한번 볼게요. 데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컨피규레이션이 이렇게 리전으로 나와 있죠. 저희가 스택 기준으로 항상 배포를 하기 때문에 플루미에서는 스택 기준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스택에 이런 리전 위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위치들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똑같은 리소스 형태를 기준으로 다른 리전에 배포를 하고 싶다. 그럼 새로운 스택을 만들어서 아마 노스 이스트 2가 아니고 다른 데에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해 볼 거는 이제 메인.py 이게 핵심 파일인데요. 이 메인 파일을 맨 처음에 보시면은 플루미로 들어가서 이제 플루미를 인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플루미에서 버킷을 생성을 하고요. 버킷을 또 익스포트하는 그런 간단한 이그젠플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형태 그대로 플루미 업을 하면은 당연히 S3 버킷이 한 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AWS ELB를 적용시킨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파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도 똑같이 아까랑 모든 환경들이 다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파이캐시는 저건 이미 한번 플루미 업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파일들이고 실제로 이 메인.점 파일을 좀 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들은 이제 플루미 워크샵이라고 하는 AWS에서 공식적으로 워크샵 때 플루미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내용들을 참고했고요. 만약에 이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또는 다양한 예제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ELB를 토대로 EC2 여러 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VPC를 가장 먼저 구성을 합니다. VPC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VPC를 사용했습니다. 또 VPC 서브넷도 VPC 디폴트 VPC에 있는 서브넷을 사용했고요.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EC2의 어떤 세큐리티 그룹이겠죠. 세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 인바운드, 인그레스 설정과 이그레스 설정은 각각 인바운드 설정과 아웃바운드 설정을 얘기를 하고요. 인바운드는 80포트로 오는 모든 요청, HTTP 요청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고요. 이그레스는 저희가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거기 때문에 80포트로 오는 요청에 대해서만 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로드 밸런서를 만든다면은 로드 밸런서의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타입.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아이디를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80 포트로 오는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80 포트로 오는 HTTP 요청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도록 로드 밸런서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타겟 그룹을 설정할 건데 로드 밸런서가 확인하고 있는 이제 그룹들이죠. 로드 밸런서가 리스닝하고 있는 그룹들을 어떤 리소스 그룹들을 모아두는 것이 타겟 그룹이고 타겟 그룹들을 만들어 두되 80 포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타겟은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면은 IP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프로토콜은 HTTP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파이썬이지만 조금 파이썬에서도 그냥 객체들을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어, 파라미터로 넘기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그렇게 되게 파이서닉하게 사용되진 않았는데 조금 더 파이서닉한 예제를 나중에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를 전부 다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서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메서드를 정의를 해가지고 메서드를 한번 생성시킬 때마다 EC2를 한 개씩 생성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파이서닉한 코드들의 예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너를 보시자면은 이 리스너가 타겟 그룹을 체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머신 이미지를 먼저 받아오고요. 이렇게 폴몬을 사용해서 할 수 있죠. 테라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 이런 폴몬 같은 반복본들이나 아니면 이런 몇 가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데 파이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플루미는 파이썬이나 아니면 JS, TS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익숙하신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유저 데이터를 체크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인덱스 HTML에 몇 번째 인스턴스인지를 넣어줘서 나중에 체크를 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80 포트로 HTTP 서버를 열어서 실제로 서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어태치먼트를 바로 시켜줄 겁니다. 어태치먼트를 시킨다는 것은 이 서버, EC2 인스턴스와 이 타겟 위에 있는 이 타겟 그룹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타겟 그룹과 연결되면은 당연히 로드 밸런서에서 리스너를 통해서 타겟 그룹의 헬스 체크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은 플루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플루미 업이라는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플루미 업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플랜과 어플라이라는 명령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플루미는 그냥 업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뷰 라이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먼저 프로비저닝을 해볼게요. 이 프로비저닝을 하는 걸 보시면은 이 타입을 통해서 어떤 이 스택 내부에 어떤 리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이 플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플랜으로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리소스들을 만들 것인지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랜 콘솔에 들어가 보면은 잠시만요. 플랜 콘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체인지나 타임라인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인바이러먼트 같은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스택에 태그나 스택의 인바이러먼트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콘솔을 직관적으로 바로 제공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한번 저희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게 EC2와 로드 밸런스였기 때문에 EC2와 로드 밸런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러닝도 다 되고 있죠. 웹서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고 어베일리비티 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임의로 생성되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T2 마이크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EA와 EC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로드 밸런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로드 밸런서가 새로 생겨 있죠. 프로비저닝 중이고 로드 밸런서가 가지고 있는 타겟 그룹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겟 그룹은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다 나와 있고 아까 만들어 두었던 총 4개의 인스턴스를 전부 다 타겟으로 담고 있죠.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프로비저닝이 다 됐으니까 리스너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리스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보네요. 네,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몇 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타겟 그룹과 어태치먼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루미가 좋은 점은 만들어졌네요 벌써. 그래서 리스너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라그포트에 대해서 타겟 그룹을 지정되어 있고요. 타겟 그룹에 아이고 네, 타겟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타겟 그룹의 상태들을 확인해 보면은 전부 다 리스너가 헬스 체크 했을 때 헬시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한번 로드 밸런서가 진짜 정확히 엔드포인트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S를 넣어보시면은 여기 Hello World from 2 보이시나요? Hello World from 2가 보이고 계속해서 로드를 해보면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겠죠. 로드 밸런서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사실 좋은 점은 플루미가 가장 좋은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리소스들을 이미 다 만들어둔 채로 추가로 어떤 버전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S3 버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을 한번 만들었을 때 아까 있던 것과 차이점을 자동으로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기존에 있던 어떤 리소스들 13개가 언체인지드 됐다. 이건 이미 다 배포된 리소스겠죠. 그 리소스에서 리소스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버킷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버킷 플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yes를 눌러서 하면은 버킷 따라 프로비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굉장히 간편하게 어,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 리소스가 전부 다 이 파일 하나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굳이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엄청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플루미 같은 IE 스토리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리소스들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콘솔에 삭제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플루미 디스트로이라는 명령어 하나만으로 여기서는 의존성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로드 밸런서를 삭제를 하려면요. 로드 밸런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EC2 인스턴스들을 뭐 타겟 그룹에서 막 떼고 뭐 이런 귀찮은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데 순서가 다 있잖아요. 뭔가를 안 떼면은 이거 떼기 전에는 뭐 삭제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플루미를 사용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걸 다 관리해주고 의존성에 따라서 가장 먼저 삭제해야 되는 것들을 다 삭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DB도 날아가려나라고 하셨는데 DB도 날아갑니다. DB도 당연하게 날아갑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둔 예제가 이런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예제는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랑 VPC 구성 이전에 다롱님이 발표하셨던 VPC 구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VPC를 만들어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EC2 인스턴스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로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뒷단에는 RDS까지 붙여서 이 RDS는 포스트그리로 이렇게 RDS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그냥 뒷 클론을 받아가지고 플루미 업만 시키면은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디스트로이를 다 했는데 이 디스트로이를 다 하고 나면은 실제로 다 삭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인스턴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다 터미네이팅 되고 있고요. 똑같이 로드 밸런스
보시면 다 사라졌죠. 타겟 그룹도 아까 만들었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IAC를 사용해서 버저닝을 하고 또 코드와 동일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클라우드 환경을 조금 개발자 입장에서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플루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IAC 툴들, 뭐 테라폼이라던가 아니면은 AWS 만든 CDK 같은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쉽게 러닝 커브가 없게 클라우드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IAC들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해서 레퍼런스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